설명하기. 가졌어. 합천 영상 테마파크, 마산 해양 드라마 세트장, 남해 하동 통영.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경남의 풍경은 각종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어떨까요? 경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영화 감독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남을 주 무대로 주로 장편 영화를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떤 영화를 만드셨어요? 이전에는 그 단편을 하고 네. 이제 다큐멘터리 쪽으로 조금씩 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편 극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건 두 번째 작품이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이제 제 돈으로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네. 예, 후반 작업은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시사라든지 내지는 동기명화 전용관에 상영을 한다든지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후반 작업 중입니다. 그러니까 장편 영화 데뷔는 두 번째네요.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영화가 자비로 만드신 게 이름이 조용한 남자? 예, 조용한 남자. 그 영화는 어떤 영화였어요? 내용이 뭐였어요?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찌질하게 살아가는 한 연극 연출을 하는 사람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만든 게 조용한 남자입니다. 좀 조용한데 이제 어쨌든 자기 주장을 펼칠 때는 아주 열성적으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용한 남자라고 제목을 짓긴 했는데 정말 재미없는 제목이었습니다. 공상맞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역의 연극 연출가 상호. 작품 제작비라도 좀 받아 어떻게 해? 지금 우리 지금 작품 하는 거 그 제작비 있어? 엊그제까지 한다며. 그래서 됐으니까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연극이야. 당장 여기서 건물 빼라! 알겠지? 니는 우리 집 장남이다.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만해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외면하고 연극에 대한 열정만 불태우는데 나도 고등학교 때는 정말 미쳐서 살았는데 이제 다 옛날 이야기다. 지역 예술인들의 치열하지만 팍팍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조용한 남자. 처음에 시나리오에는 상당히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는 시나리오였는데 제가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찾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찍어서는 이 영화는 찍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정을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원심 원컷,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레코딩을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 오디오는 카메라로 받는다. 그러니까 따로 오디오 기사를 두게 되면은 뭐 전문적인 그렇죠. 그 사운드 그 동시녹음 기사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원칙을 정해가지고 정말 쉽게 촬영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영화를 그렇죠. 만드셨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네. 근데 그 결심을 하기까지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여건? 시나리오를 직접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쉽게 그런 부분들은 바꿉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지 긍정적으로? 왜 이렇게 안 될까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누군가가 이건 불가능해. 미친 짓이야라고 얘기할 때 왜 불가능해? 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천성이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 음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화 음악이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음악이 없어요? 네, 음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이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도 이 영화 속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영화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감정도 들어가야 되고 막 그게 집중을 해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왜 꼭 영화는 그래야 돼? 꼭 이야기는 그래야 돼?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감정이 올라갈 만하고 갈등이 생길 만하면은 끊어버립니다. 죄송해요. 웃어서. 감정이 올라갈 만하면 뭔가 그 웅장한 음악이라든가 그렇죠. 자극적인 사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서 화면 전환을 해버리시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끊어버리고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20분까지는 관객들이 미치는 겁니다. 무슨 이런 영화가 있어. 지루해서. 그렇죠. 지루해서. 왜냐하면 이게 뭐 몰입할 수 있는 내지는 카메라가 그러니까 샷이 빨리 바뀌어서 장면이 전환이 빠르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한 장면 들어가면은 뭐 그게 최소 뭐 몇 분 이상은 가니까 보다가 하품하고 한숨 자고 일어나도 똑같은 장면이 보이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아니, 것도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나름 원칙을 세워서 어렵게 만든 영화인데 네. 왜 공개만 하시고 개봉을 못 하신 거죠? 개봉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돈이 없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배급사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마케팅이라는 것도 필요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돈이 안 되는 영화를 하려고 하지 않죠. 이제 관객에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다 자본이거든요. 돈이거든요. 돈이 투입이 돼야지만이 그 투입된 상황에서 이제 수익을 얻을 텐데 관객이 안 보러 오는데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몇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네. 독립영화 전용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 경남에는 전혀 없어요. 개봉할 만한 데가? 한 군데 개봉할 만한 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그 거제에 있는 거제 아트 시네마가 예술영화 전용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영화 전용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이제 거제 아트 시네마가 한 군데 있고요. 경남에는 그 외의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비록 개봉은 아니지만 공개까지는 했고 네, 그렇죠. 두 번째 작업을 안녕투이라는 지금 예. 작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참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10월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하죠. 예, 10월에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예, 대중들한테 예, 보여주는 그렇죠. 거군요. 월드 프리뷰어라고 해서 전 세계 최초 상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진행하는 ACF라고 아시아 영화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시아 영화 펀드 후반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진행을 하는 후반 제작 지원을 받아서 후반작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전 세계 최초 상영으로 상영을 하게 되고. 뭐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전 세계 영화 팬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영화제의 한 부분에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 영화인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꿈이다. 라고 저는 제가 이제 처음 영화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도 장편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제가 만든 영화가 상영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최고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질문이 뭐였죠, 근데? 고향이 밀양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예. 처음부터 영화를 쭉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영화를 쭉 한 건 아니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연극을 먼저 했었습니다. 이제 제 꿈이 그 어릴 때는 연극 배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를 못해서 주인공도 해보셨을 거고. 한 번 딱 해봤습니다. 예, 딱 한 번 해보고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은 전혀 안 들어오고. 아주 단정적으로 연기를 못했다 그렇게 네네. 말씀하셨. 진짜 못하셨나 봐요. 네. 주인공 한 번밖에 못하셨다. 정말 못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 딱 한 번 맡았을 때 그 캐릭터가 뭐였어요? 그 이후로는 뭐 연락이 잠잠했다고 하지만 그때 아마 대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사를 잘 못 외우셨어요? 예, 아니요, 그렇죠. 전 대사도 잘 못 외우고요. 그러니까 긴 대사면은 네. 못 외우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뭐 대사가 앞뒤를 바뀐다거나. 근데 어쨌든 해야 되는 얘기는 다 합니다. 해야 되는 근데 얘기는 나름 해석을 해서 줄여서 해버리고. 줄여서 해버린다든지 내지는 원래 뒤에 해야 되는 얘기를 앞에 해버린다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막 질문 뭐죠? 뭐 이렇게 간간히 얘기하신 게 다 그게 그런 것들이 흐름이 있죠. 있었군요. 근데 처음과 끝은 항상 딱 얘기는 딱 맞게끔 하고 가운데 얘기는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뭐 연극할 때 그런 적도 있었고 뭐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제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
붙이고. 예, 붙이는 것도 많았고 온 마산 창원 바닥이 저의 이 풀통을 들고서 이제 가게 앞에 몰래 싹 붙이고 가면은 어떻게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네. 막 욕을 하십니다. 네 이마빵에 붙이고 다니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나는 배우는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뭐 다른 장르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영화 감독으로 그럼 생각을 하셨어요? 영화 쪽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그 연출 쪽에 관심이 많았고 지역에서는 영화 그때 당시에는 영화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서울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영화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꿈은 그냥 꿈으로써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근데 질문이 또 뭐였죠?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 제가 이야기가 자꾸 새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예. 그 연극에서 소위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배우의 꿈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극단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일을 찾는 과정에 이제 그 케이블 TV에 PD 생활을 잠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연출을 이제 그 청소년 프로그램을 그때 만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뭐든지 한 개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청소년들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애들에게 좀 가르쳐 주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상조회사도 다녀봤고요. 상조회사? 네, 예, 그렇죠. 기획회사, 그러니까 전시, 문화, 기획 이런 쪽의 회사도 다녀보고 근데 제가 나이가 더 이제 들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영화였고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시나리오를 적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냥 영화 하면 충무로 하면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앙 서울로 가서 작업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지역에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연극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연극 시작할 때도 친구들은 서울 가서 작업하겠다. 내지는 주변에서도 조금 한다 싶으면 다 서울 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굳이 서울 가서 그 치열함 속에서 이 지역에서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뭔가가 뿌리가 없다면은 한국 영화도 없을 거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루지 않는다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설국열차가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설국열차도 없을 거고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서울이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나뿐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만들더라도 여기에 뭔가의 기본적인 토양이 되어야지만이 다음 사람이 진입을 할 때도 좀 더 나와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에서 연출이나 제작부 스태프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프리 단계부터 걸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베트남 메콩강 근처에서 태어난 푸이. 한국으로 들어온 지 2년 된 결혼 이주 여성이다. 그녀가 시집온 곳은 예전에는 섬이었던 마을 수도. 개발로 인해 갯벌이 매립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지만 당진 시아버지는 사당 할매를 모시며 고집스레 수도를 지키고 있다. 왜 아버님만 여기 맨한 청소해요? 아가, 여는 할매가 계신데라. 여서 기도를 하면은 할매가 우리를 지켜준다 아이가. 할매? 할매가 뭐예요? 너는 할매도 모르나?
할매가 할매지. 한국인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남다른 시선을 받기도 하는 투이. 네 이름이 뭐시라 했노? 네? 이름 아, Nguyễn Thị Thúy입니다. 투이 뭐시라 한? 하여간 이 외국 아들 이름이 참 희한하다. 아니, 삼겹살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이곳은 이미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사망 소식. 한조선의 남편이에요. 좀 진정하시고 해. 한조선. 아버님.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는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투이는 믿을 수 없는데. 한조. 궁금해요. 내 남편 오토바이 사고 맞아요? 저기 이러지 마시고요. 그 남편분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찾아오셔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찰의 태도에서 투이는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다. 경찰 아저씨 이거 좀 놔주세요. 예? 한편 얼마 전 이곳 파출소로 전군 온 상호. 아유, 같은 피켓이 왜랍니까? 기사님, 형님. 겉으로 조용한 듯해도 많은 것이 방범대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마을 분위기에 의문을 품지만 외지인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안 되겠나. 아버님, 이제 가만히 있을게요. 남편의 죽음을 밝히는 여자와 그것을 은폐하려는 집단. 같은 공간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잔인한 일상. 막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국적 받고 싶어요. 남편은 어디 계시죠? 남편은 죽었어요. 도시화와 돈의 유혹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본성. 안정을 가장한 폭력 앞에 무너지는 생명. 투이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맨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 결혼 이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주민 지원센터라든지 내지는 쉼터라든지 내지는 이런 곳에서 폭력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간혹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얘기를 듣는 것과 실제 우리 이제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인데 굳이 보여지는 시선 자체는 편견과 지금 다문화 사회고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야 되고부터 시작해서 막 배려해준다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왜 굳이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좀 더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비록 주인공은 결혼 이주 여성을 내세웠지만 이야기의 줄거리 핵심은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인들을 고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렇죠. 강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 이주 여성 주인공 역할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냥 그 구글로 돌리면은 닌영 란응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어 발음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은 못 하고요. 실제 베트남 배우가 이제 투이 이제 주인공 실제 역할을 베트남에서의 배우. 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배우입니다. 얼마나 거기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톱스타 이제 김태희 급은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딱 보면은 아 누군지 알아. 그러면 감독님은 어떻게 알고 캐스팅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이제 원칙을 세웠던 게 어설픈 흉내를 내는 한국인은 절대로 쓰질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주 여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나라화한 것처럼 어설픈 한국어를 하면서 어설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이 문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들은 뭐 여행도 많이 가고 공장도 많이 가 있고 하지만은 실제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는 전혀 없거든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그 배우의? 이쁩니다. 물론 배우니까 예뻤겠죠. 예, 이쁩니다. 저는 이쁜 게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어쨌든 더 예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호감이라는 영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연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쁜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네.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출발을 하거든요. 좀 지루하더라도 이쁘면은 이쁜 걸로 참아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근데 아니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예쁜 여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유. 그러니까 배우들의 베트남의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과정되어 있는 연기라든지 내지는 그 한국 배우들이랑 좀 영화 그렇죠. 영화 스타일 연기하는 자체가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그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 숙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있으면은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런 배우를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 친구의 영화를 봤었을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 근데 베트남 배우가 특히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다면서요? 김치에 삼겹살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본국으로 갈 때 아주 통 큰 선물을 하셨다고요, 감독님이. 김치를 자기가 직접 담아 갔죠. 선물로. 그러니까 영화 속에 김치 담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이 친구가 요걸 유심히 보더니 자기 가기 전에 자기도 김치를 담아 가고 싶다. 자기가 직접 담아 가고 싶다 해서 한 30kg가 오버가 되는 겁니다. 네. 비행기 이제 기내 짐이. 근데 자기 옷을 빼고 김치를 넣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빼서 무게를 줄이는데 김치는 꼭 들고 가야 된다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전 처음 이 뭡니까 농사일도 하고 그 소도 먹여 키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쉼터 같은 곳에 실제 이제 이주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피신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쉼터가 있는데 그런 쉼터에 가서도 한 2, 3일 동안 같이 생활도 하고. 네, 그만큼 이제 잘 따라와줬다는 건 그만큼 안녕2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배우로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촬영 내내 이 친구 때문에 저희들이 촬영을 정말 쉽게 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보통 여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깐깐함, 그런 까탈스러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성심성의껏 한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럼 감독님 또 운이 좀 따라줬군요. 배우 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 이 작품을 하면서 저한테는 천운이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분들이 나타나거나 필요한 상황으로 좀 바뀌거나. 그래서 명계남 씨를 명계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명계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나 대견하다, 기특하다라는 요거 하나로 모든 걸 오케이 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안녕2의 그 촬영 감독이 독립영화계에서는 꽤나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김성태 촬영 감독이라고요. 장편 영화만 저희들께 12번째고요. 이제 지금까지 촬영했던 영화들은 전부 다가 이제 영화제까지 다 갔고 이제 저희들 걸 촬영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 작품은 영화제 못 가면은 자기의 이제 그게 끊어진다. 명예가. 예, 명예 끊어진다.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그 굉장히 말 그대로 그 촬영 감독께서는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감독님은 지금 2번째 신예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굉장한 그 갈등도 물론 영화를 위한 갈등이었겠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많이 깐깐하시고 정말 고집이 센 분이세요. 신인이고 베테랑이기 때문에 제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은 들어보면 맞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고. 네. 배우셨겠네요. 그렇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앞서 좀 프로페셔널한 스태프들, 근데 아마추어 연출부들 이렇게 몇 달 동안 같이 협업을 했단 말이죠. 네. 원래는 연출부, 제작부가 이 영화의 촬영 자체를 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바뀐 경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믿어주고 많이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장 상황상 그렇게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죠. 정말. 시간 싸움이니까. 예,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하루에 찍어야 되는 분량이 있는데 그거 못 찍게 되면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촬영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늘어나면은 한 해 차가 늘어나면은 최소 몇백만에서 1,000만 원 이상이 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도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나 촬영 감독님이나 내지는 뭐 딴 분들이 보고서 후다닥 해치워 버리니까 보고 있는 연출 제작부들은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죠. 촬영을 끝까지 했을까, 할 수 있었을까의 고민도 있었거든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촬영을 그 난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죠. 한 영화 촬영 중반쯤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촬영까지 총 한 2억 3천 정도가 들었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그 촬영까지 금액은 한 1억 5, 6천 정도였거든요. 촬영 중간 정도가 딱 되면서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빌려야 되는데 이 빌릴 수 있는 것도 뭐 몇천만 원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끊임없이 돈은 들어가는데 그럼 그 초과한 제작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빌렸죠. 대출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빚도 조금 되죠. 따지고 보면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지하게 촬영을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도 기적적으로 저는 촬영을 마쳤다라는 게 했네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후반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정말 많았었고 근데 후반 작업 다행히 지원금을 받게 됐고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천군만마를 얻었고 아까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제 영화가 초청되어서 상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제 일생의 꿈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서 참 투이가 네. 감독님한테 많은 걸 줬네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복덩어리 정도죠. 물론 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사회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도민이 경남 도민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 도와주셨다면서 뭐 현금뿐만이 아니라 물자를 많이 지원 네, 그렇죠. 받으셨다고. 뭐 차가 있으신 분, 자동차가 있으신 분은 자동차를 주셔가지고 촬영에 쓰일 수 있게끔 하시고 내지는 스태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으로도 만들어 주시고 어떤 회사에서는 방 한 번 만드는 김에 이제 저희들 것까지 60벌을 더 만들어 가지고 주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감독님이 도와달라고 하시기 전에 그렇게 어떻게 아름아름 알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영화를 만드니까 아이고 기특하네부터 시작해서 이런 영화를 우리가 도와주자면 누가 도와줘? 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회원들에게 문자로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움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것까지 도움 요청해 보셨어요? 뭐 저희들 스태프들 기저귀 영화 속에 기저귀가 나오는데 그게 시중에서는 원하는 기저귀가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갓 떼어놓은 사람들한테서 모아왔더라고요 기저귀를.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좀 더 있으니까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만두 그다음 오뎅탕 이런 거 그러니까 민속 5일장 같은 곳에서 만두를 만드시는 분이 이제 스텝 배우들 먹으라고 만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촬영 현장에 필요한 뭐 사소한 소품들, 뭐 물자들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분도 계셨고 도민들 가운데는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한 분들도 계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엑스트라죠. 엑스트라로 출연해 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말씀대로 카메오 출연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해주셨어요? 뭐 대표적인 분으로는 그 부러진 화살의 실제 그 변호사이셨던 이제 박군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주여성 남편으로 예, 남편으로 나오셔가지고 며칠 전에 그분은 그럼 일찍 사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이주여성 남편. 다른 이주여성 남편. 이제 다른 이주여성 남편으로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 연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 2컷 정도가 나왔습니다. 2컷 정도가 보여질 거고 이제 시의원님, 그 창원시 의원님, 그 경상남 도의원님께서 이제 노래방에 사장님?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엉덩이도 싹 만지고 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 그 조금 불량스러운 어른 역할. 그렇죠. 이제 술 막 먹고 가서 노래 주점 같은. 시의원님이? 네, 그렇죠. 그 만지신 분은 도의원님이시고요. 네, 도의원님이시고 이제. 그러니까 뭐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준다는 것도 얼마나 이게 그럼요. 소중한 일이에요. 네. 그 모든 경남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께 그렇죠. 이 시간 빌어서 한번 카메라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 한번 전해주세요. 어느 걸 봐야 되나요? 이쪽으로 가주세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녕투이가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그리고 더 잘 돼서 지금 현재 후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제2, 제3의 이제 영화가 촬영되어지고 만들어질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은 아마 경남의 영화가 전국의 영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베트남 현지에서도 감독님의 이 영화, 베트남 현지 배우가 한국에서 촬영한 이 영화가 네. 굉장히 화제라면서요?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이 뭐 데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있었죠. 네. 실제 베트남 배우가 한국의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해서 영화를 찍고 다시 베트남에 그러니까 영화 배우 생활을 하고 하는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상당히 많이 과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사기꾼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만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베트남에서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기다가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그 베트남에서도 꼭 얘기가 올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라는 얘기가 꼭 영화 그 기사에는 등장하더라고요. 감독님은 물론이고 다른 감독들도 경남에서 영화 작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사회적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잠시 했었지만은 실제 그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에서 이 독립영화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아직까지 그 인식 자체도 상당히 아직까지는 너무나 관적인 부분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 안녕투이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실제 지자체나 정부에서 받은 돈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금액이 작습니다. 2억 3천 중에 700만 원이 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까지 없던 부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그게 그나마 이제 되어가지고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많이 미비하구나. 제2, 제3의 영화가 이런 또 영화가 나오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정부라든지 지자체 내지는 영화 관련 이런 제작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받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수도권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지 저희 같이 동떨어져 있거나 좀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받기 힘들거든요. 실제 정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을 좀 발휘해서 상업영화라든지 홍보에 비는 쓰는 돈에 정말 10분의 1만이라도 주더라도 독립영화는 살 수가 있거든요. 지역의 영화는 살 수가 있거든요. 영화인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세요? 지역에서 영화 감독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점을 유념해 둬야 된다. 영화를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일단 뭐 상업 영화든 독립 영화든 그렇죠. 영화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나오고 있는 독립 영화는 거의 다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런 영화들을 보고서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이제 이분들은 또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노하우도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영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시각도 넓히게 되고 하는데 그만큼 관심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도 따라줘야 그렇죠. 되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녕 투이가 후반 작업까지 하면 몇 %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공적으로 따지면 한 60-70% 정도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 상영이 되고 네네. 또 베트남에서도 상영될 수 네, 있고 상영이 되고요. 그러면 또 다음 작품을 생각하시겠죠? 대체적인 시나리오는 구상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냥 단어들만 왔다 갔다, 이미지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로 조합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밝은 내용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극적인 얘기들이 머릿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밝기도 하고 좀 편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만은 제가 만드는 세계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은 아닌데 그렇다고 비관적인 세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어두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여하튼 영화 후반 작업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여하튼 우리 경남에서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아이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